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진안 용담댐을 가로지르는 용평대교 교각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진안군 의회 김남기 의원이 다른 교량의 안전점검도 실시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첫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진안 용담댐을 가로지르는 용평대교 교각에서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용담댐 안의 다른 교량에 대한 안전 진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진안군 의회 김남기 의원은 5일 제243회 본회의에서 용평대교 수중교각의 균열 상태를 지적하며 용담원의 교량의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용담댐 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에 18개의 크고 작은 교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량 문제가 용평대교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용담원 내에 있는 익산 국도청, 전라북도, 진안군이 관리하는 18개 교량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용평대교는 대구평에서 세동간을 연결하는 국도 30호선에 총 길이 550m로 신설된 교량으로 준공된 지 17년이 지나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상반기 내 정밀 분석을 실시해 균열 원인 분석 후 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가 공해저감과 친환경적 도로관리를 위해 나섰습니다. 시설공단이 테크노폴리스로 초곡터널에서 쌍계 지하도 구간에 에코존을 설치했는데요. 에코존이란 내리막길 주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연료 절감 및 과속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에코존을 설치한 지역은 경사도 6도 정도의 내리막길로 평소 통행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하던 지역입니다. 공단은 에코존 운영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탄력 주행을 유도하고 자동차 연료 절약, 과속 방지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농업 6차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5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도내 교육희망 농업인 18,970명을 대상으로 214회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영농기술과 실용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별로 실시됐습니다. 이 교육은 영농기술 분야와 농촌자원 분야, 농업경영 분야 등 세 분야로 나눠 실시됐습니다. 특히 친환경 분야의 교육을 20% 이상 교과에 편성시켜 충북이 유기농 특화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기간 중 다루지 못한 기술은 수요에 따라 연중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지방 분권과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도를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다며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앙에서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분권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국회, 대통령 모두 개헌에 동의하고 있어 조기 개헌이 성공할 확률은 51%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면 약 1,200억 원 정도 절약될 수 있다며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방 분권과 관련해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분권이 가능한 그런 개헌을 해놓고 실제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봐가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 권한을 늘려나가는 게 좋겠다. 한편 정 의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2018년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개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전북 고창군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고창천의 침수 피해로 인해 그동안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었는데요. 이번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과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침수 피해로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고창천에 고창지구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과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행으로 실마리를 풀게 됐습니다. 고창천은 1992년 고창천 기본계획 수립 후 방치하다시피 해왔던 곳으로 고창천 상류 노동저수지구 노후시설, 저류시설 정화 등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해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국가예산 716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2년까지 고창지구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과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고 하천 제방이 붕괴되는 등 이런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자연 재해로부터 저희들이 국민들이 안전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고창지구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은 사업비 618억 원을 확보해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행정안전부 제2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98억 원을 확보해 취수타 신설, 여방수로, 제방 손상 안전 강화 개보수 등을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3개 부처가 동시에 시행함에 따라 도심지 밀집화 구간으로 제방 확장이 불가능한 2km 구간을 유역별 홍수 분담 계획과 하도 정비 및 내수 침수 배제 사업을 병행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항공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도민 총괄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경남도는 지난 5일 도정회의실에서 항공 MRO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범도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항공 MRO 범도민 총괄협의체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항공 MRO 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항공 MRO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조속 승인, 항공정비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도비를 지속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MRO 전문법인을 설립한 후 1단계로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원에 3만 제곱미터의 MRO 산업단지를 조성해 종합 경남고를 설치하고 초도기 정비를 시작합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1일 2교대를 시범 도입했는데요.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월부터 이뤄집니다. 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1일 2교대를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사고 위험은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전주시와 전주 시내버스 노사정은 최근 운수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사고 예방 및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일 2교대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전주시, 그다음에 전인력의 사업주, 그다음에 노동조합 이 세 곳이 1월 달에 교대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월 한 달 동안에 서로 논의를 하고 2월, 3월에는 이제 그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기간으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좀 안정화되는 시기는 4월 달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1일 2교대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행 행태가 아침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16시간 이상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 전인력이 1일 2교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1일 2교대 근무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해서 전주시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또 다른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 순창구는 군민과 자연환경이 행복한 유기농업 순창을 비전으로 정했는데요.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환경 개선과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순창구는 올해 68억 원을 들여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확대와 유통 소비 활성화 등 5개 분야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사업은 친환경 농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현장 기술 지도와 신기술 시범단지를 조성합니다. 농촌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젊은 농부들의 첫걸음에 도움을 주는 지원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번 지원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 가운데 50여 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제주도가 올해 탄소 없는 섬 제주, 전기차 15,000대 시대를 열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처음 전기차가 보급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도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총 8,836대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보급 물량 5,106대 중 2,770대만 등록된 상황으로 나머지 2,336대가 올 상반기에 등록되면 올해 초 11,520대가 되고요. 이와 함께 올해 보급 물량 3,634대까지 모두 등록되면 15,154대가 보급돼 15,000대 시대를 맞게 됩니다. 고속 전기차와 화물차의 경우 환경부의 보조금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국비 조금이 1,800만 원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가 52주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7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세에서 12세까지, 13세에서 18세까지 발생 비율이 높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신부나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지난 1년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한 정보 중에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 공표 및 원문 공개 10선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전정보 공표에서는 식품 안전, 관광,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는데요. 경상남도는 안전정보로 월 2회, 도내 식품 방사능 안전정보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